골프 치고 오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와 보니까 죽어 있었다. 이렇게 뭐 사실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만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중독이 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뻐지자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에 깨운다. 한 가지는 저희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네네네. 요새 그 뉴스 중에 그 네네네. 성형외과 의사분 그 네, 병원에서 맞아요. 프로포폴 사망 사건 들으셨죠? 안타깝게도 꼭 그러셨어야 될까 싶은 생각은 사실 좀 있어요. 안타깝죠 뭐 사실. 최근에 그런 사건이 좀 많았잖아요. 네. 사건 사고가 좀 많은 편이었어서 프로포폴이 뭔지. 그냥 마취할 때 쓰는 약이에요. 근데 마취는 크게 수면 마취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제가 있고, 근데 프로포폴은 두 가지 다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전신 마취제는 깨워도 모르잖아요. 통증도 못 느끼고, 그리고 내 숨을 내가 쉬지 않아요. 기계가 쉬죠. 관을 집어넣어서 그 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 기계가 따로 있어서 그걸 이제 전신 마취라고 그러고, 물론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에 쓰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전신 마취에 쓰이는 다른 약은 또 따로 있고,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영역은 수면 마취인데, 수면 마취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 깨우거나 이거 아프세요? 그러면 네 하고 미약하게, 왜 자는 사람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대답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약이에요. 그리고 프로포폴 자체는 통증 경감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술을 할 때 찌르면 다 아파하세요. 그냥 다 아파하세요. 단지 그걸 잊어버리세요. 잤으니까. 대부분의 성형외과나 내과 뭐 이런 데서 간단한 시술이나 뭐 진단, 검사 이런 거 할 때 불안함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인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일단 프로포폴이 현재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제일 유명해진 거는 마이클 잭슨. 그분 돌아가실 때 그 프로포폴 사건 사고로.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만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왜냐면 굉장히 안전한 약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중독도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고. 아니, 마약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마약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통합을 해서 마약류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프로포폴 같은 약도 있고 진짜 마약도 있고. 네, 진통제 중에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 주로 쓰시는 그런 약들은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관 규정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약류라고 부르는 약들은 전부 관리법이 동일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신 분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뭐 이렇게 해서 다 등록하게 돼 있고, 이제 처음에 병원 개업을 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이 지침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된 관리자의 그 공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거기서 사용량을 거의 실시간 단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온라인 시스템에? 네네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사용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러면 그걸 증거 사진을 다 남겨놔야 돼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선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잠금 장치를 해서 건냉 암소에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방도 열쇠가 있어야 되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그 자물쇠를 달아요. 냉장고에? 네, 냉장고에. 근데 저는 이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기는 좀 싫어서 이렇게 철제 금고가 있어요. 철제 금고를 냉장고에다 고정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프로포폴은 대두에서 콩, 네, 거기 추출물에서 나온 거라서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고가 났던 거는 냉장고가 꺼진 줄 모르고 퇴근했다가 그냥 긴 연휴 지나고 시술했는데 그 약들이 다 부패해 버린 거예요. 상온에 놔두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가 단전이 됐었나 봐요. 병원 출근했는데 이미 그때는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게 문제가 되겠죠. 그 도매업자가 따로 있거든요, 의약품들은. 그래서 그 업자분한테 구매를 해서 그걸 관리하고, 실제로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저거는 마약류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마약 있잖아요. 그거는 제한된 분들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그런 약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중독처럼 맞을까? 그게 사실은요, 중독이 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내시경 혹시 해보셨어요, 작가님? 네. 중독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원래는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수면하고 행동 이런 거 관장하는 도파민이라고 있어요. 그 약이나 마약이나 어쨌든 뭐 대마초, 최근에 사회 문제되고 있는 뭐 필로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도파민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술도 중독이 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담배도 중독되시는 분 따로 있고, 사실은 중독성으로 따졌을 때 중독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예요. 이런 약들도 중독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내시경 여러 번 해봤고 그럴 때 다 쓰이는 약인데 저는 중독성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중독이 발견된 것 자체가 1990년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잭슨, 그분의 사망을 계기로 좀 이슈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데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미국은 마약이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이쪽에 관심 없고, 우리나라는 할 마약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는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이유는 사실 뭘까요, 그러면? 너무 과량으로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호흡억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신마취에도 쓰인다고. 전신마취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발호흡이 안 되는 걸 전신마취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일반 그냥 수면마취는 흔들어 깨우면 그냥 일어나는 그 정도 수준의 약물의 용량이에요. 그때 거기 기사 보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뭐 골프 치고 오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와 보니까 죽어 있었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옆에서 좀 과량이다 싶으면 흔들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사실은 그 마이클 잭슨 그분 케이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옆에서 지켜보거나 깨웠으면 괜찮았겠죠. 그래서 병원 이외 장소에서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에 깨운다. 한 가지는 환자분이 너무 움직이셔서, 왜냐면 제가 아까 작은 통증은 잘 참는데 큰 통증은 사실 얘가 통증 억제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깨우고, 또 하나는 숨을 잘 못 쉬시는 경우에 깨운다. 평균 들어가는 약 용량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술처럼 한 잔만 드셔도 취해지고 빨개지고 취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항상 주량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술이 좀 약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약하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안 주무시면 조금씩 올리죠. 그리고 산소포화도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뻐지자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게 무슨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깨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제가 깨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누가 알 수 있어요? 환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안타까울 일이죠. 그러면 수술하다가 사람 깨워요? 네.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니, 국소 마취는 다 되어 있으니까 안 아프죠. 잠도 깊이가 있잖아요. 얕은 단계로 올리죠. 그러니까 약간 비몽사몽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코 수술이나 눈 수술 때는 못 쓰거든요. 눈은 이제 저랑 이제 협의가 돼야 되니까, 눈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이렇게 수술 중에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코 수술이나 턱 수술이나 뭐 얼굴 전체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술 중에서도 좀 많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리프팅 레이저. 되게 아프거든요. 뼈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얼굴 전체에다가 맞는 주사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취크림 발랐다고 해도 얼굴 전체에다가 아파요. 1000번 정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럴 때는 보통 쓰게 되죠.